그 역함수라고 하면 역이 뭐야? 반대로 뒤집는 게 역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역이라는 단어 있지? 어디에서 배웠어? 명제에서 배웠잖아? 역. 아, 좀 역하다. 다시 은우야 뭐라고? 아니, 은수한테 기대지 말고 왜 자꾸 그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나서 항상 은수한테 기대는 거야. 응? 다시 뭐라고? 어디에서 배웠다고? 명제에서 역과 대우 하면서 했었지. 책상에다 뭐 쓰는 거야? 내 욕 쓰니? 아니요. 자, 다시 우리가 명제에서 역이라고 하면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뒤집어서 Q면 P이다 뭐 이렇게 바꿨지. 그러니까 얘랑 약간 비슷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봐봐. 나한테 어떤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해 그러면 역이 대응되는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르지. 정의역의 원소가 Y 집합, 공역의 원소에 대응되는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고? 함수 F라고 부른다고. 정의역 X의 원소가 공역 Y의 원소에 대응되는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고? 함수 F라고 부르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 F의 역함수를 그럼 봐봐. 우리 원래 합성함수 배울 때 합성함수도 뭐야? 함수지. 함수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착했어.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지. 그럼 얘도 F의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야. 요것부터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시 F의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새로운 하나의 함수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좀 다른 색으로 좀 써놓을게. F의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함수야. 역함수야. 알겠지? 다시 뭐라고? 역함수야. 함수가 아니면 함수라는 이름을 왜 갖다 붙여? 알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줘. F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읽지 않고 F 인버스라고 읽어줘. 다시 읽어볼까? F 인버스. 알겠지? 그 너희 좀 그 주식 같은 거 해본 적 있니? 주식하면 인버스, 곱버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그 삼성전자 인버스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원래는 아싸 하면서 같이 먹잖아. 근데 인버스면 삼성전자가 떨어져야지 이걸 반대로 먹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약간 제로섬 게임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 S전자가 떨어질 것 같아. 이 친구는 S전자가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돈을 걸어. 돈을 뭐 하나? 돈을 뭐 하나? 떨어진 게 맞았어. 그럼 이쪽이 먹는 거야. 요런 게 그 인버스, 곱버스 막 이런 거거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인버스라고 하면 서로 뒤집힌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F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생겼지만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읽으면 약간 많이 덜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F의 뭐라고? F 인버스야. 내 앞에서 F 마이너스 1제곱 이지를 하면 이제 죽여버릴 테니까 F 인버스라고 정확하게 읽어두세요. 다시 현채 뭐라고?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이 F 인버스가 뭐냐면 F 인버스는 자, 아까 X집합이 F의 정의역에 해당했지. 다시 뭐라고? X집합이 F의 정의역이야. 그럼 X집합의 원소가 Y집합의 원소에 대응되는 관계를 F라고 했으면 얘는 반대로 Y집합의 원소가 X집합의 원소로 대응되는 관계를 불러요. 다시 뭐라고? Y집합의 원소가 X집합의 대응이야. 이건 옆에다가 괄호해놓고 써놓을게. Y집합의 원소가
x 집합 원소에 뭐 한다고? 대응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그 f 인버스라는 새로운 함수는 y가 어떤 역할이 되는 거야? 정의역 역할이 되는 거야. x가 뭐가 되는 거야? 공역 역할이 되는 거야. 아까 공역 이렇게 돼 있었잖아. 알겠지? 그럼 봐봐. 지금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x 집합이 있고 y 집합이 있어. x 집합의 원소인 스몰 x가 있다고 치고 y 집합의 원소인 스몰 y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관계를 나는 f라고 하겠다라는 뜻이고, 다시 y에서 x로 대응되는 관계를 f에 뭐라고 하겠다고? 인버스라고 하겠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정의야. 알겠지? x 원소가 y 원소에 대응이 되면 그거는 f라는 함수. 반대로 y를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왔다라고 치면 뭐라고? 알겠지? 그러면 두 번째는, 자 봐봐. 요게 역함수가 항상 함수일 수 있을까? 함수가 되려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 눈 피하지 마. 은우야 뭐야?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 전부 다 대응이 돼줘야 돼. 그럼 봐봐. 지금 보면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함수 f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써놓을 거고 여기를 a, b, c라고 써놓을게. 만약에 이렇게 대응이 됐어. 그러면 요 f는 함수가 맞을까, 현채야? 왜? 정의역 기준으로 보는 거야. 맞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f는 함수가 맞아. 하지만 f 인버스의 경우 f 인버스의 정의역의 원소 누가 문제가 있을까? A 정의역의 원소 A는 대응되는 값이 없어. 또 누가 문제일까? B. B는 문제점이 뭐야? 두 개가 대응이 돼. 두 개 대응이야. 재원아, 이해됐니? 설명해봐. 됐어. 자, 봐봐. X에서 보는 거지. 그게 F야. 그러면 1 넣었을 때 하나 대응됐지. 2 넣었을 때 하나 대응됐지. 3 넣었을 때 하나 대응됐지. F 인버스는 이렇게 뒤집힌 거야. 이 상태에서 보는 거야. A, 없네. B, 이 새끼 왜 두 발 써? C, 얘는 괜찮네.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그럼 봐봐. 지금 F 인버스가 함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까? 다 하나 얘기하지 마. 넌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채원아.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까? F 인버스가 함수가 되려면 A가 대응되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B는 하나만 대응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쏠 때 잘 써야 되겠지. 자, 봐봐. 이게 이 느낌이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3명 서 있고 왔다가 씨발 여기 3명 서 있고 여기 3명 서 있잖아. 약간 그 사격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1, 2, 3이라는 사람이 서 있어. 내가 저번에 이걸 예시로 들려다가 약간 뭔가 짜치는 것 같아서 안 들었거든. 근데 이렇게 예시를 많이 들어. 1, 2, 3이라는 사람이 서 있고 A, B, C라는 관역이 있어. 1, 2, 3이 한 발씩 이렇게 탕탕탕 썼어. 근데 역함수는 뭐냐면 이게 관역이 다시 사람으로 바뀌어.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사람으로 딱 바뀌어서 내가 만약에 두 발 맞았잖아. 탕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럼 이 관역이 좀 처음부터 잘 맞아야 되지. 어떻게 맞아야 돼? 한 발씩 모두 다 맞아야 돼.
알겠지?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처음 함수에서 관역 한 발 탕 썼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관역 쓰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거 써야 돼. 탕.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썼어. 탕. 그러면 모든 관역이 다 어떻게 돼야 돼? 맞아야 돼. 다 맞아야 되는데 몇 발만 맞아야 돼? 한 발만 맞아야 돼. 자, 모든 관역이 한 발씩 맞았어. 이거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1대1 대응이 뭐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셋 있어. 한 발씩 이렇게 썼어.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하잖아. 한 발씩만 맞는 거를 1대1 함수라고 부르고, 그 1대1 함수들 중에서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상태를 1대1 대응이라고 했었어. 기억나니? 현채 알고 있니?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자, F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F가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저번 시간에 설명을 좀 덜한 부분인데, 사실 좀 뭔가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요 역함수, 합성함수 얘기를 하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 되게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 이게 보통 학원들에서 공통수학2 특강을 하면, 나도 어쨌든 결국에는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통수학2 특강을 하면 이게 시간이 되게 짧거든? 근데 얘기해야 될 주제가 되게 많아.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펑션을 배우는 시간이잖아?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 대수, 미적분하면서 다 쓰여. 진짜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쓰이거든? 그리고 그 우리 선택 과목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 미적분 2라는 과목 알고 있니 혹시? 없어지지 않았어요? 응?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진 않았고 그 수능에서는 없어졌고 내신 때는 해야 돼. 왜냐하면 그 만약에 자기가 공학 계열로 진학을 할 건데 병신같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미분도 못하면 거기 교수님들이 참도 좋아하시겠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것들인데 이거를 1시간 안에 끝내라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도 이거 중요한 건 하나만 할게. 우리가 1대1 대응 혹은 함수 요거의 그래프 있지. 얘는 볼게. 자 봐봐.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무슨 선을 그어봤어? 현채야 무슨 선 그었어?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세로선 그었지. 세로선이 뭐를 의미해? x의 값이 다 동일한 값들을 의미해.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스르륵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x의 값이 모두 다 동일하지.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3개나 들어가 있어. 그럼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지. 그럼 봐봐. 이거를 판단할 때는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 요거를 판단할 때는 우리는 가로선을 그을 거야. 상현아, 가로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알겠지?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가로선을 그었어. 이게 y가 특정 값을 갖는 상황이야. 그때 y가 요 특정 값, 내가 요 값을 k라고 할게. y가 k인 상황이야. 그러면 자, 여기 fx에 대해서 지금 요 첫 번째로 만나는 x의 값을 x1이라고 할게. 얘를 x2라고 할게. 얘를 x3라고 할게. 자, 보면 x1하고 x2하고 x3는 모두 다르지. 요거 이지만
fx1하고 fx2하고 fx3는 뭐로 같아? k로 같지. 그러면 1대1 대응 혹은 1대1 함수가 맞을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1대1이 아니야. 그러면 1대1이 되려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될까? 하나만 돼야 돼. y값이 동일한 상태가 2점 말고는 없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뭐라고? 그래야지 뭐라고? 1대1? 1대1 대응이야. 알겠지?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그러면 자 봐봐. 가로선 있지? 이렇게 생긴 게 가로선이야. 만약에 올라가다가 가로선하고 만나. 다시 떨어지면 가로선, 그 이전 가로선과 만나겠지. 그럼 뭐야?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감소만 해야 돼. 다시 뭐만 하거나?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감소로 바뀌었어. 그 순간 가로선 그어보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니? 알겠니? 무슨 뜻인지?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뭐 또는 뭐만 해야 된다고.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한다고.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함.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내용을 일단은 정리를 해주세요. 얘들아, 요 2번의 제목은 뭘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야. 알겠지? 그리고 저 CF는 2번에 대한 CF야.
괜찮아, 종이 더 필요해? 아니, 안 어려워. 합성함수. 어. 여기까지 지워도 되니? 목요일 제 마지막 공유. 주태 마지막이기도 하고 진짜 수업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뭐 맘대로 해. 아, 진짜 편한 대로 해. 어? 난 다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 근데 이게 진도 욕심이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게, 만약에 공수투 심화를 하면 미적분 원까지 특강을 안 듣고 미적분 원을 끝낼 수 있거든. 그럼 거기에 이점이 있지. 근데 지금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상태로 올라가가지고 어려운 문제 푸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을 때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다. 개념 공부를 만약에 철저하게 좀 더 잘할 수 있다 하면 올라가는 게 맞고, 근데 약간 좀 씨발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확실하게 확답을 줄 수가 없어. 네 상황은 했다고 씨.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으로 머리가 떨어지는 약간 장애, 자폐, 병신, 쓰레기 막 요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수학적인 능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진짜 얘는 그 뭐냐 중일 상반이 맞다 막 요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뭘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의지에 달려 있다니까 결국에. 그래서 이번 주 주택까지 보고 결정하라고. 그리고 주택 점수가 그 뭐지? 지금 함수 단어는 좀 잘 나와야 돼. 되게 잘 나와야 돼. 그리고 되게 잘 풀어야 돼. 근데 52, 80, 58 뭐 요 정도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건 좀 그래. 그리고 지금까지 네 1태 점수가 좋진 않았거든, 솔직히. 되게 안 좋았거든. 근데도 그거는 결국에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하면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의지가 되냐야. 알겠지? 자, 그래서 봐봐. 여기 내용에 이어서 조금만 더 할게. X집합이 있는데 얘가 X가 A 이상 B 이하야. 그리고 Y집합이 Y C 이상 D 이하라고 한번 해볼게. 지금 얘를 내가 정의역으로 쓸 거고 이거를 공역이라고 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이렇게 그었어. 그럼 당연히 x는 a가 되겠지.
여기를 A라고 찍을게. B라고 쓸게. 그 다음에 C, 여기를 D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색깔 구분을 좀 할게. 요렇게 쓸게.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그릴게. 요거를 설명하고 나서 요 선들의 특징을 좀 잘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네 삼색 펜 같은 거 있지?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만 있으면 돼. 알겠지? 요 좌표 평면은 연필로 그려놓고. 없어? 야, 없어라고 물어봤을 때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그 세 글자가 그렇게 힘드니? 평소에 온갖 개젖 같은 소리는 진짜 다 하면서 왜 있어요는 못하는 거야? 다은아 따라해봐. 있어요. 다은아 따라해봐. 있어요. 다은아 따라해봐. 있어요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봐봐. 순서대로 요 주황색 친구는 F,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친구를 H,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친구를 G라고 한번 써볼게. 자, 우선 첫 번째 F라는 친구는 어떤 거일까? 정체가 뭘까? 직선, 일상수. 자, 얘가 함수가 맞아 근데? 아니요. 오, 그렇지. 왜?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 예. 그러면 H랑 G는 함수야? 자, 봐봐. 내가 요 점 있지? 요 점을 알파라고 잡을게. 그리고 요 점을 베타라고 잡을 거야. 자, 봐봐. 알파라고 하면 F와 누가 만나는 점일까? Y는 C가 만나는 점. 베타는 F와 누가 만나는 점이야? Y는 D가 만나는 점이지. 채연아,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니, 채연아? 봐봐. 알파보다 작은 부분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있지. 이게 공역 안에 들어가냐고.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밑에 있잖아. 안 들어가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현채야, 이해됐어? 그럼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알파 기준으로 왼쪽 구간에서 알파 기준으로 왼쪽 구간 여기에서 함수값이 저 구간 안에 안 들어가잖아. 공역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자, 얘는 자, x가 알파 미만, 그 다음에 x가 베타 초과에서의 함수값이 y 집합의 원소가 아니야. 알겠지?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는 G거든. G는 모든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다 C랑 D 사이에 들어가 있지. 함수가 맞아. 자, 근데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뭘까? 1대1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시역이 공역이랑 달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치역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야. 알겠지? G의 치역이 달라. 누구랑? Y랑 달라.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H거든.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1대1 대응이야. 우상향해. 증가만 해. 증가만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하니까 뭐라고?
1대1 대응이야. 알겠지? 그래서 1대1 대응의 조건은 자 봐봐. 우선은 우상향할 때 HA가 C이면서 동시에 뭐까지 충족시켜야 돼? H, B가 D를 충족시켜야 돼. A는 정역의 시작하는 점에서 그 공역의 시작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공역의 끝나는 점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우하향 할 때는 반대로 정역의 시작하는 점에서 맨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쭉 떨어져야 돼. 알겠지? 우하향 할 때는 HA가 현체야. 뭐라고? D. 자, 정역의 시작하는 점이 가장 위쪽에 있어야 돼. 가장 위끝에 있어야 되고 쭈르륵 내려가면서 정역이 끝나는 점에서 함수값이 공역의 가장 작은 값인 C를 만족시켜야 돼. 그래야 돼. 알겠지? 그래서 H 몇이 B가 C가 나와줘야 된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사실 요게 정석책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뭐 크게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아. 미안한데 그렇지 않은데 사실 정석이 답은 아니잖아? 알겠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프로 분석하는 건 되게 중요한 주제고. 응? 저 직선이든 휜 거예요. 직선이든 휘든 상관없어. 그냥 대충 그린 거야. 대충 그렸는데 봐봐. 주황색 그릴 때는 여기 C 기준으로 밑에 부분 함수값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노란색은 처음 시작하는 게 C보다 위쪽에서 시작해서 D보다 아래쪽에서 끝나야 돼. 그 다음에 H는 진짜 요 점에서 끝나야 돼. 알겠지? 여기 처음 정역하고 공역이 가장 작은 점에서 정역과 공역이 가장 큰 점에서 끝나야 돼. 알겠지?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 위로 흐느적 이것만 아니면 돼. 이지랄로 움직이지만 않으면 돼. 알겠지? 재훈아, 너 어제 몇 점이었지? 저요? 88이었는데 풀이 하나 보고 잘못해서 규현이가 82인데. 그래서 82됐어요. 너는 몇 점이야, 은우랑 은서? 은서가 82라고? 선생님 저몇 점이에요? 아닌데 저 개. 뭐? 저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저 몇 점인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정규반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요? 쌤. 응? 좀 헷갈네. 빨리 해. 선생님 근데 저 지난번 주말 테스트 점수가 몇 점이에요? 지난번 저저번 주? 네. 저저번 주니까. 지난주요. 지난주에 주말 테스트 안 봤어. 1일 테스트야. 어쩐지 주말 테스트 점수가 없더라. 쌤. 응? 뭐였더라? 13번, 14번인가? 어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말고 이거나 해. 그리고 백제 테스트에 왜 적어? 필기노트에 적어야지. 다 썼는데 그 종이를 지금 아이 씨발놈의 새끼가 진짜. 거기다 해 그냥. 그거 정리해놨어? 노트에다가 쓴 거? 선생님 저도 백지 테스트에다가 개념 정리한 데 있어요. 그냥 치 마음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쌤, 저 궁금한 게 응. 드르륵 안 되세요? 원 그려주세요.
실수로 이렇게 그랬다. 근데 왜 드르륵을 안 하냐고? 네. 잘 안 보이잖아. 세게 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세게 하고도 드르륵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안 되니까 안 한다고. 연습하시면 되죠. 넌 그거나 연습해, 병신 같은 새끼야. 연습해요. 넌 문제 푸는 글씨 쓰는 거나 연습해. 글씨도 똑바로 못 쓰는 그냥 개 버러지 같은 새끼가 라고 할 뻔. 진짜 글씨도 못 쓰는 그냥 개 잼민이가 진짜 야 잼민이야. 넌 이제부터 잼민이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 저 네. 화이트 혹시 나한테 화이트 한번 그려주시면 정말 고마워. 저희 나머지 단어는 언제? 오늘 다 할 거야. 어? 다음 시간에 나갈 거야. 왜? 그래서 그 어제 13번, 14번 있잖아요. 응. 그거 왜 하나는 해가 무색이 많고 왜 하나는 해가 없어요? 그래프 그리면 돼. 그래프를 그리면 돼. 진짜로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그래서 저 13번 그리고 14번 맞아요. 얘들아 줄게. 여기 2번까지는 지워도 되지? 네. 여기 밑에 패가 있는 거 언제가요? 저번에 계단 중간까지만 가서 뒤로 그냥 바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아니? 왜? 중1 때 그랬더라고요. 그때가 중1 때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니까 와 시간 진짜 오래 지났다. 하긴 규훈이가 존나 그 단팥빵 같이 생겼던 얘들아 동그라미 3번으로 갈 건데 당연히 요 동그라미 3번은 아까 CF에 대한 내용이야.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뭐야? 다른 주제야. 알겠지? 역함수라는 하나의 주제에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정의지.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 되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다음은 역함수의 성질에 관련된 거. 알겠니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요 얘기도 하나만 할게. 그 우리가
지금 뭔가 함수를 다룰 때 함수식을 많이 쓰니? 아니면 뭐 그래프를 많이 그리니? 안 그리는 것 같거든 거의. 그래프나 함수식보다 이 그림을 더 많이 그리는 것 같거든. x의 값을 y 값에 대응시키는 거. 알겠지? 함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함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요거 가지고 아까 합성함수의 교환법칙이니 아니면 결합법칙이니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합성함수 결합법칙 증명해 줄 때 이 그림을 그렸거든.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 아니야?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 합성함수의 결합법칙을 그래프 가지고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래프 그려놔. 그 다음에 또 그래프 있어.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난 몰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리기가 되게 만만치 않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 세 번째 주제는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볼게. 자,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이고 얘가 1대1 대응이면 뭐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해. 그걸 f의 인버스라고 할 거고 y에서 x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할게.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내가 요거를 첫 번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가는 게 f고, 지금 여기에 원소인 x와 여기에 원소인 y 있지. x에서 y로 가는 게 누구라고? f. y에서 x로 가는 게 f의 인버스야. 알겠지?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자, f 인버스의 인버스를 할게.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야? 자, 정의역 치역 받고 이게 f 인버스지. 한 번 더 받고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이거 뭐랑 비슷해?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XY 바꾸는 거 X는 아니겠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거 이거 있잖아. 맞다. 그게 뭐예요? 병신아, 개새끼야. 야, 씨발, 내가 질문하고 있지 않니? 내가 질문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지라라는 거는 그냥 사회성이 좆박았는데 그냥. 요거 뭘까 요거? 맞아, 켤레복소스. 켤레복소스에 켤레복소스. 알겠지? 이거 없니? 모르니 이거? 알겠지? 켤레복소스. 그럼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나온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역함수를 해주면 뭐야? 받고 또 역함수 해주면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f 인버스 닷 f. 자, 여기에 x 써야 될까 y 써야 될까? 자, 얘는 누구를 어떤 함수의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야? f지. f의 정의역은 누구야? 그래서 여기 x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는 f 인버스 fx랑 같지. 근데 fx가 누구야? y. 그럼 f 인버스 y지. 뭐야? x야. 그럼 얘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 항등함수라고 불러. 알겠지? 그래서 요게 ix라는 표현을 해줘. 얘는 x에서 x로의 함수야. 알겠지? 항등함수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 닷
f의 인버스. 자,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될까? y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만 밑에다가 적어 놓을게. 요 함수는 누구의 정역과 같아? f 인버스의 정역과 같아. f 인버스의 정역을 정역으로 해. 그래서 y를 넣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f 인버스 y 그 다음에 f x는 y. y 넣었는데 y가 나왔어. 이거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항등함수라고 불러.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의 항등함수야? 얘들아, 뭐를 집어넣었어? y를 집어넣었어. y 집어넣어서 y가 나왔어. 다시 뭐를 집어넣었다고? y를 집어넣었어. 이거 몇 개의 함수야? 요만큼이? 하나의 함수야. 요 하나의 함수에 y 집어넣었다는 의미잖아. 알겠지?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y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요 i라는 친구는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야? y에서 y로의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야. 알겠지?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써놓기만 할게. 일단은 f.g의 인버스가 사실 요거란 거거든. g 인버스 f의 인버스랑 같아. 그러니까 이거 약간 무슨 느낌 들어? 이거 드모르간 법칙 느낌 들지 않아? 뭔가 이거 인버스 해주면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거. 근데 얘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 그럼 봐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써줘야 돼. 자, 요거에 대한 증명은 자, 봐봐. fx하고 그거의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는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걸 이용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봐봐. 증명. f.g하고 g.f가 모두 항등함수 i이면 f와 g는 무슨 관계야? 서로의 역함수 관계야. 다시 f.g가 g.f랑 같고 그게 항등함수이면 f랑 g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역함수 관계. 이게 그 뭐냐? 여기 성립하는 형태야. 지금 보면 항등함수가 있고 미안. 저거 뭐냐? 씨발 역함수랑 원래함수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했지.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합성을 해도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했지. 여기까지 됐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정체를 몰라. 정체를 모르는 상태인데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고 반대로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면 FG는 뭐라고? 역함수이다. 그럼 이거에 대한 여기 2번에 대한 설명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여기 서로 성립하는 형태야.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주면 지금 얘 있지? 요거 몇 개의 함수야? 하나의 함수야. 요거 몇 개의 함수라고? 하나의 함수야. 그럼 봐봐. 지금 f.g의 역함수는 얘는 f.g의 역함수를 의미하지.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f.g라는 하나의 함수의 역함수를 의미하지. 그래서 지금 f.g의 인버스 있지. 얘가 g 인버스 f 인버스라고 가정했으니까 두 개를 보이면 돼. 자, f.g에다가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했을 때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위에 있는 f 대신에 f.g, g 대신에 g 인버스 f 인버스, 그 다음에 여기 g 대신에 g 인버스 f 인버스, 그 다음에 f 대신에
f.g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f.g의 역함수를 의미하지. f.g의 역함수는 이거래 주장하고 있잖아. 그럼 보이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둘 다 항등함수가 나와. 결과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이 안쪽 길이 계산할 수 있지. 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러면 g 인버스는 i지. 그러면 i는 그냥 없애버릴 수 있지. f 인버스가 남아. 똑같이 f 인버스 f 그 다음에 항등함수가 되니까 g 인버스 g가 돼. 그래서 둘 다 항등함수야. 그래서 증명 끝이야. 알겠니? 무슨 뜻인지? 그러면 증명 과정 뭐 알면 좋겠지. 알면 좋다고.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그냥 머릿속에 두고 써먹는 문제들이 더 많겠지. 그래서 결론을 그냥 알고 있으세요. 아시겠나요? 정리해 주십시오.
얘들아 다 됐니? 다 되셨나요? 얘들아 이거 이해됐어? 한 번만 더 설명할게. 한 번만.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해가 됐다는 거지? 아 뭐지? 아닌가? 그냥 설명을 잘해서 그런가? 아니면 니들이 똑똑해서 그런가? 아니면 멍청한데 자기가 멍청한 걸 몰라서 그런가? 자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 그러니까 여기 공통수학 2가 사실 좀 그런 과정이거든. 약간 하면 할수록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잖아 하는데 약간 이게 까면 깔수록 되게 뭔가 심연이 되게 깊어. 자 그래서 봐봐.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f.g의 역함수야. 그럼 f.g의 역함수라는 거는 f.g와 합성했을 때 무슨 함수가 나와야 돼? 항등함수. 근데 여기서 주장이 뭐야? f.g의 역함수는 g 인버스 탓 f 인버스랑 같아요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그 자리를 g 인버스 탓 f 인버스로 채워준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주면 i, 이렇게 해주면 i니까 그냥 항등함수가 나와버리지. 그리고 얘도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안쪽부터 계산, 항등함수, 바깥쪽에 있는 거 계산, 항등함수. 그래서 항등함수 끝이야. 요거 이해되니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하다야.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번 타임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뭐지? 오늘 저거 하잖아. 1태 보잖아. 1태 끝나고 한 30분 정도 시간 있지? 그 시간대 11단원 진도 좀 나갈게. 왜? 어쩔 수가 없어. 11단원도 내용이 꽤나 중요한데 버릴 것 좀 버릴게. 알겠지? 되게 뭐 가짠코 뭐 이상한 얘기들은 그냥 다 집어치울게. 어차피 사실 공통수학2를 진짜 모든 내용까지 그 시면에 있는 모든 내용까지 12회? 이거 불가능하거든. 그리고 아까 내가 그 그래프 그려준 거 있지? 이거 네모 박스 안에서 그래프 그려준 거 있지? 이것도 사실 심화 과정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조금 저울질을 해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나한테 f는 뭔 소리야? y는 fx가 있어. 자, 두 가지가 있거든. f 인버스 y는 x라는 친구가 있고 f 인버스 x는 y라는 친구가 있어. 둘 중에 누가 역함수일까? 위일까? 밑일까? 그치. 왜 밑이라고 생각해? 위에 거는 그 뭐야? 그 아는데 위에 거가? 이게 아니 아래 전기력 수역이 바뀌었는데 그 위에 거 그러니까 역함수를 하면은 전기력 수역이 바뀌었는데 위에 거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래프를 나타낼 때 뭐가 정의역이야? 중 x가 정의역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일반적이라는 뜻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있지. 자 봐봐. 요거에 대한 의미는 이거야. 자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온다라는 대응관계지.
얘는 반대로 y를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온다는 대응관계야. 그냥 서로 대응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어차피 서로 같은 상태 아니야? 그치? 그러면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낸 거야. 다시 뭐라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낸 거야.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자, x에서 x로의 함수를 1, 2, 3, 그 다음에 1, 2, 3이라고 써놓고 f라고 할게. 그리고 대응을 이렇게 시킬게. 그러면 f라는 함수는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몇이 나오고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몇이 나오는? 1이 나오는 함수를 의미하지. 그러면 이거를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려주면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 3, 3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온다라는 그 그래프가 그려지지. 근데 내가 새롭게 함수를 만들 거야. f 인버스 1이라고 하면 뭐가 돼? 3이 나오지. 이거를 똑같이 좌표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콕콕콕 찍어준 거야. 이게 역함수야. 그래서 얘가 실제 진짜 역함수가 돼. 그걸 한 번만 다시 보여줄게. 요거를 그 아까 설명했던 거 있지. 그 뭐냐, x 써놓고 y 써놓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한 번만 더 보여줄게. 그럼 내가 f라는 친구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자, x라는 집합에 a라는 원소가 있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걸 f라고 할 거고, 그 y의 집합에 b라는 원소가 있다고 쳐. a랑 b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애들도 있어, 충분히. 그러면 지금 b에서 a로 가는 거를 f의 뭐라고 불러? 역함수라고 그러지. f의 역함수라고 그러지. 그래서 아까 fx는 y라고 했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y는 뭐라고 했어? f 인버스 y는 fx는 y라고 했고, f 인버스 y는 x라고 했지. 기억나니? 지금 대답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거든. 대답 좀 해줄래? 기억이 나니? 현철 기억나?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A랑 B가 진짜 실제 상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Y는 fx에 대해 얘는 A, B를 지난다 아니야? 요거 괜찮니? 그러면 자, 이렇게 써볼게. f 인버스 몇이? 아씨, 몇 집어넣어야 돼? b. 얘들아, 요거 이해 안 되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잖아. 이해가 되면 대답을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얘들아 봐봐. 위에서 fx는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줘야 돼? a. fa가 몇이라고? b라고.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f 인버스에는 뭐를 집어넣어야 돼? b. 그게 뭐야? a 이므로 여기 밑에다가 쓰세요. 자, f 인버스 b가 a이므로 y는 f 인버스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얘가
몇 콤마 며칠 지난다가 돼? B 콤마 A를 지난다가 돼버려. 알겠지? 하나의 좌표평면 위에다가 fx와 f 인버스 x를 동시에 같이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 x축을 실제 정의역으로 다 맞춰줘야 되지. 자, 그러면 원래 함수는 a, b를 지나. 근데 새롭게 만들어진 역함수라는, 즉 y는 f 인버스 x라는 역함수는 몇 콤마 며칠 지나? b, a를 지나. 그러면 x와 y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다른 말로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에 x를 대입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이게 뭐니? x는 y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니까 4단원에서 도형의 이동.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에 x 대입을 해주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래서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는 fx에서 x 대신 y 대입, y 대신 뭐 대입이야? x 대입이지. 결론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무슨 대칭 관계가 있어? y는 x 대칭 관계가 있어. 아까 설명하던 걸 이어서 해보면 우리가 함수식을 쓸 때 x는 뭐 g, y 이딴 식으로 쓰는 사이코패스 친구 있니? 이게 함수야? 아니야. 이거 함수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x는 y 제곱 플러스 y 뭐 이렇게 그린다고 쳐. 이거랑 비교해서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을 깔아놓고 자, 마이너스 1,0과 0,1을 지나는 요 식이 되잖아. x축, y축 해놓고. 근데 위에 거는 자 봐봐.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 무슨 뜻인지 알겠니? 몇 콤마 며칠 지나? y에다가 며칠 집어넣어야지 0이 돼? 0. 그럼 0,0을 지나지. 그 다음에 0,-1을 지나. 0,-1을 지나. 이렇게 두 개를 지나는 포물선을 그려줘야 돼. 이게 뭔 또라이 같은 그래프야. 알겠지? 그래서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y랑 x의 위치를 딱 바꿔놓고 써야 돼. 아시겠나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자, CF Y는 FX에 대해 X는 F 인버스 Y라고 하면 얘는 대응 관계가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로 간다,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로 간다. 똑같은 대응 관계를 의미하지. 알겠지? 대응 관계야. 누가 누구랑 만나니? 이게 함수야. 결국에는 자, x를 넣었을 때 이렇게 가요. 그게 사실은 얘는 여기에 대응이 됩니다라는 게 함수야. 함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저번 시간에 두 글자 대응이라고 했지.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에 만나요. 이게 대응이야. 그러면 자, 얘는 y는 fx와 일치하는 대응 관계를 의미해. 그래서 실제로 y는 fx의 역함수 표기법은 y는 fx의 역함수 표기법은
번째 봐봐. y는 x 대칭 관계라고 했지. 여기에서 x 대신에 y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입해야 돼. x는 fy라고 써줘야 돼. 근데 이게 뭔 또라이 같은 표기법이야.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지. 여기에서 y는 f의 인버스 x라고 써야 돼. 그래서 요 둘은 일치하는 식의 형태고 역함수를 정확하게 쓰려면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에 x 대입이야. y는 fx. 그냥 원래 함수라고 쓸게. 원래 함수에서 x 대신 y, y 대신에 x를 대입해줘야지 실제 역함수가 만들어져. 알겠지? 자, 봐봐. 역함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야. 원래 함수가 a, b를 지난다고 했어. 원래 함수가 a, b를 지나면 그 대응 관계를 바꿨을 때 b를 대입하면 a가 나와야 되지. b를 대입했을 때 a가 나오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자야. 이게 역함수라고. 그래서 지금 x는 f 인버스 y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여기로 대응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대응이 됩니다. 이 정도만을 의미하는 거고 실제로는 y 대신에 x를 대입해줘야 돼. x 대신에 y를 대입해줘야 돼. 왜? 원래 함수의 공역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정역이 하는 거야. 바뀌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바꾸려면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에 x 대입을 해줘야 된다고. 아까 애초에 정의 자체가 뭐였어? 정역과 공역의 역할이 서로 바뀌는 상태지. 그래서 x 대신에 y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입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실제 역할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 아시겠나요? 이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면 역함수는 끝이고 문제 몇 개만 다음 시간에 풀어볼까? 다음 시간에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 추가로 좀 써주세요. 너희가 진짜 이게 글을 좀 읽어봐야 되거든. 추가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y는 fx인데 이렇게 쓸게. a, b를 지나는 y는 fx에 대해 b, a를 는 점들 있지. 의 자취가 결국에 역함수야. 알겠지?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 거야. 다시 역함수고 합성함수고 무슨 함수라고? 새로운 함수야. new function이야. 알겠지? 새로운 함수야. 자, a, b라고 하면 뭐 여러 점들이 있겠지. a, b라는 여러 점들이 있어. 요 점들을 지나는 fx에 대해서 이 x랑 y의 위치가 뒤바뀐 b, a를 지나는 점들을 쭈르륵 모아둔 게 역함수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끝.